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을 여러분 혹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기타리스트였는데요.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에릭 클랩턴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기타를 선생님처럼 잘 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릭 클랩턴이 대답한 것이 8시간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연습 열심히 해라, 악보를 씹어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세상을 알고 넓은 세상을 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의 라이브 방송 디방 61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학민 교수입니다. 자, 6주차 강의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학교생활 이제 어느덧 적응하셨을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 텐데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학부는 이제 MT도 갔다 왔고요. 오프라인 특강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해외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자, 디자인학부의 자랑인 오프라인 활동들이 완벽하게 부활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도 학교생활 조금 더 충실하고 즐겁고 또 유익하고 알찬 그런 학교생활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아까 에릭 클랩턴이 말한 대로 학점이나 성적, 기술 이런 거 이외에도 훨씬 더 얻어가는 것이 많은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정성모 교수님이 AI 디자인 특집 2번째 시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정성모 교수님이 조금 더 여러분께 잘 AI 디자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디방으로 미루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녀온 해외 답사 이야기로 잠깐 이야기를 꾸며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2박 3일 오사카, 교토 다녀왔고요. 학생 36명, 그리고 교수님 4분 함께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해외 답사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학교 측과 이야기할 것도 많았지만, 왜냐면 그동안 안 했던 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요. 저도 힘들었지만 막상 출발을 하고 또 현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또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 다녀온 이야기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이야기하기보다는 참여했었던 학생 한 분을 모시고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요. 또 다른 학생들과 이따가 전화통화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렵게 또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우리 디자인학부 학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인 인사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미디어 디자인학과 21학번 윤주하입니다. 이번에 오사카 교토 답사를 같이 다녀왔는데 댓글 정말 치열하게 달았고요. 그래서 그 치열함 속에서 다녀온 결과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오늘 친구들이 많이 왔고요. 같이 또 해외 답사 다녀온 학생들이 여기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극구 또 쑥스럽다고 출연을 고사하고 오늘 윤주 학생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본인 소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이랑 얼굴 인식 같은 쪽, 약간 차세대 서비스 쪽 회사 다니고. 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다루고 있는 회사네요. 네. 아니, 얼마 전에도 정성모 교수님 AI 디자인 특강을 했었는데,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 네. 네, 인공지능과 이 얼굴 인식 기능.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얼굴로 잠금을 해제한다라든가. 저희 인천공항에 얼굴 인식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우리 이번에 공항 갈 때도 사실 요즘 공항이 또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지문 인식이라든가 또 얼굴 인식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공항의 어떤 입국, 출국 절차도 많이 간소화되었더라고요. 간소화라기보다는 디지털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면 디자인학부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 전공이었는데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네, 그 더 심도 깊게 대학교에서 더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회사에서 뭐 이제 졸업하게 되면 디자인 쪽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계획이라든가. 저는 약간 브랜드 디자인 같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유학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또 유학 네. 등등. 유학은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 쪽으로 생각하고 영국, 있어요. 네. RCA 추천합니다. 네.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RCA 꼭 들어가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 배경에 이제 교토, 오사카 사진들이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 우리 주하는 그 일본을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사실 요번에 같이 가보니까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번에도 36명 중에 3명 정도가 현지에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일본에 그렇게 특별히 좀 관심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고, 특히 네. 뭐 어떤 애니메이션이 좋았어요? 특히요? 특히 좋아하는 거. 뭐, 나 같으면은, 네. 뭐, 우리는 어렸을 때 일본 만화, 뭐, 로봇 만화 많이 봤고, 마징가, 뭐, 철인 28호, 이런 거 등등 많이 보고 자랐고, 그랜다이저, 네네. 추억, 저 어렸을 때 전부였어요. 요즘은 네. 슬램덩크. 슬램덩크 역시 네. 일본 만화고, 네, 그렇죠. 그리고 커서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네. 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네, 지브리 또, 정말 좋아해요. 네, 지브리. 정말 꿈을 키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상력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가요? 네.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사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지금 22살. 22세 네. 초반이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일본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번에 갔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려하잖아요. 번화가고 그런 매력도 있고 그리고 교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도쿄도 그렇고 좀 정적인 매력이 있고 또 일본이 되게 길잖아요. 위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겨울 그렇죠. 배경이고. 설국의 네. 느낌도 있고, 네. 또 남쪽으로 가면 막 오키나와 같이 네, 맞아요. 좀 따뜻한 네. 남극의 느낌도 있고. 맞아요. 야, 22살인데 굉장히 성숙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네요. 사실 막 우리 세대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감정도 있고, 네네. 또 어른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선입견도 좀 있고, 또 예전에는 일본 문화가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어요. 네. 또 일본 문화 수입 금지 뭐 이랬는데, 요즘 젊은 학생 또 이런 어린 아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경제 의식이라든가 네. 부러움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나은 점도 훨씬 더 많고, 네. 전자제품 같은 것도 일본을 앞선 지가 한참 됐잖아요. 뭐 그래서 훨씬 더 좀 열린 마음으로 일본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멀지 않아요,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네. 더 가까운 쪽. 조금만 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조금 여러분들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인사를 안 했네요. 자, 또 해피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다님, 창빈님, 성빈님, 또 미니킴, 유정님, 마르크스리, 서링님 모두 반갑습니다. 신수아님도 들어오셨네요. 주하상이다. 우리 주하양을 주하상이라고 부르네요. 약간 그 일본 그 느낌이 있어요, 좀. 네. 왜 동의를 안 해? 네. 들어온 하나님님, 지난 시간부터 인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루시 팍님, AI라고 적어주셨고, 리샤오님도 늘 반갑고요. 강호천님, 요번에 같이 갔었었죠? 주화상 다시 봐서 반가요. 네. 루시팡님, 슬램덩크 이야기 하셨고요. 네, 그랜다이저, 와, 어리다 하셨습니다. 권지혜님, 지혜죠? 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김미리님, 주하고님이 걸그룹 하시는 건 어때요? 하셨습니다. 네. 걸그룹, 네,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군니찌와 라고 인사하신 분도 계시고, 미츠하상, 네, 저도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모두 반갑고, 우리 이제 답사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 온 뭐 프로그램들 조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공항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외를 나간 사람이, 그때 목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 간 것 같은데, 요즘 뭐 워낙 해외여행이
많아서 공항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특히 일본은 지금 인기 있는 여행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본을 뭐 한 40번, 50번 정도 갔다 왔는데 또 오랜만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에 갔다 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일 때문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오사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아베노 하루카스라는 곳이었어요. 아베노 하루카스. 딱 보기에도 굉장히 건물이 높아 보이고 또 첨단 건축물로 보입니다. 뭐 사실 이 정도 건축물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일본은 이 지진이라는 그 국가적 특성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작정을 하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 위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사카 시내를 내려다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오사카 그러니까 아베노 하루카스 300이라고 부르는데 300m, 정확히 301m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300m 높이를 가진 일본에서 보기 드문 고층 건물,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여기 원형 육교가 있어요.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육교의 형태인데 이 동양, 서울,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육교가 또 재밌게 이렇게 원형 교차로를 돌아가는 육교가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육교도 보고 하루카스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58층에서 60층 정도 올라가면 자 이제 이렇게 하루카스 300 입구가 있고요. 저는 요 사진은 요 로고가 재밌어가지고 찍었어요. 300이라는 글자와 구름, 높은 건물이라는 의미를 담은 구름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형상화해서 300 로고 하루카스 3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려다보는 오사카의 풍경 이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진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고 잔잔한 건물들이 나지막히 쫙 깔려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주아는 어땠어요? 여기 올라갔을 때? 제가 사실은 3주 전에도 이 아베노 하루카스를 다녀왔었거든요. 3주 전에도? 네. 네, 이번 정말 자주 가나 봐요. 네. 근데 그때는 야경을 봤었고 이번에 이렇게 낮에 풍경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색다르더라고요. 오사카섬 같은 것도 훨씬 잘 보였고요. 잘 보였고. 네. 야경은 어떻던가요, 이때? 야경은 정말 사실 야경은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죠. 야경은. 네. 이게 건물이 없으니까 네. 사실 그 야경이 잘 보일 리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도 네. 그런데 이게 야경이 좋으려면 빛이 많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마디 여담으로 말하면 이것도 국력인데 요번에 일본에 가니까 이제 좀 이따가 뭐 그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이야기도 하겠지만 밤이 이제 밤이 조금 넘어가니까 다들 이제 불을 끄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옛날에 화려했던 일본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뉴욕을 가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또 록펠러 빌딩 올라가서 야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 코스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뉴욕시는 그 많은 건물들의 야경을 멋지게 관람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있는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불을 다 켜놓고 퇴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도시가 환해요. 너무 멋진 거죠. 그 높은 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이제 뭐 여유도 있는 나라고 또 관광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도 아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끔 좀 아쉬운 모습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서 오사카의 전경을 쭉 둘러볼 수 있는 것도 색다른 재미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경보다는 주경, 낮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두 개가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둘 다? 제 생각에는 노을이 뜰 때쯤 들어가가지고 노을이 뜰 때쯤? 두 개 다 감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굉장히 훌륭한 팁이었어요. 네, 하루카스 노을 야경, 네,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대충 도시의 풍경들이 대부분 이래요. 사실 일본은 그 동경 가서 뭐 스카이트리라든가 또 동경의 신주쿠에 있는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막 높은 건물이 있거나 뭐 드라마틱한 도시의 풍경 같은 것들이 있지 않거든요. 뭐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평범하지만 또 의외로 소박한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갔던 곳이 이제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이었습니다.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저는 사실 요번에 여기 처음 가봤어요. 그 동경에 있는 미술관들은 국립식물미술관이라든가 우에노 국립미술관, 서양미술관 뭐 많이 가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오사카에서 이 미술관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수준에 일본이 사실 예전에
굉장히 경제 강국이었고 대국이었고 외교적으로도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미술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외교력이거든요. 외교력이 많아야, 좋아야 좋은 전시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소장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본의 그런 예전의 국력, 힘을 좀 그 미술품을 통해서 많이 과시를 하는데, 역시 이 미술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봤나요, 지아야? 네,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처음 처음이고, 가봤습니다. 네. 네. 지금 가보면 이제 뒤에는 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아주 멋진 조형물이 이렇게 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어떤 예술을 표현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들어가면 다양한 현대 미술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요번에 갔을 때는 피카소와 그의 동시대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리드 시간에 현대 미술 이야기할 때 야이표추초 이야기하는데, 야이표추초 뭔지 알죠? 네, 야수파, 이체파, 추상 잘 알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의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특히 이제 피카소하고 마티스, 그리고 클레, 또 브랑쿠시, 또 자쿠메티, 이런 사람들 기억나요? 네, 그럼요. 네. 그때 내가 학생들하고 설명할 때 내 옆에서 설명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요. 미술품들 보는 소감이 어땠어요? 사실 전 추상화 쪽은 잘 모르고 그 아르노브 쪽만 좀 좋아해서 네, 그쪽만 봤는데 추상화도 그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네, 뭐 리드도 듣고 네. 또 가서 또 직접 설명도 들으니까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최성호 교수님도 그렇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티스의 그림들, 그 야수파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또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네. 표현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했는데, 마티스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그 화풍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년에 몸이 안 좋아서 붓을 들 힘이 없어서 가위로 종이를 잘라가지고 작업을 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붓보다 가위가 더 무겁지 않나? 어쨌든 가위 들 힘이 있으면 붓 들 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가위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본인 스타일도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티스의 강렬한 형태와 색감이 또 그런 스타일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서 직접 그림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술관에서 직접 설명드리니까 좋잖아요. 네, 정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티스 그림, 또 피카소 그림들, 그리고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던 클레의 그림도 봤어요.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 네. 그래서 현대 미술에 있어서 색채를 좀 우리에게 모던한 감각으로 보여준 화가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서 조각을 한 누구였죠? 자쿠메티. 네. 여기 작품도 봤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 한가람 미술관에서도 자쿠메티 전시가 열린 적이 있었고, 네, 요 정치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네. 예민한 얘기가 또 있긴 한데, 어쨌든 자쿠메티 같은 그림들을 보면서 잠시 일본에 여행 왔다는 느낌보다는 미술관 투어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뭐 강의 시간에 또 리더 시간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직접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 특히 해외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 부러운 것이 이 안에 피카소의 원본 그림이 뭐 1300여 점이 있었대나,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품으로, 전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만 가도 우리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나카노시마 뮤지엄 오브 아트 오사카가 또 있어요. 아까 그 미술관은 국립미술관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일본 전통회화를 주로 다루는 미술관인데, 이제 여기는 저희가 전시는 보지 않고 건물만 봤는데, 건물이 워낙 모던하고 잘 되어 있어서 건축물 투어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건물 로고도 보이고요. 여기 이제 입구 사인이었는데 굉장히 선적이고, 그 일본의 특징, 요번에 최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빗살, 빗금,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일본이 특히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면보다는 선적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면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전부 줄무늬 아니에요? 전부 줄무늬? 사인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난간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일본을 가면 이렇게 빗살무늬, 또 우리가 뭐 헤어라인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그리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것들이 여행 가이드들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면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런 관점으로 일본을 바라보면 또 재미있는 문화적인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최 교수님이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요거는 성민이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네. 제가 잘 알아보죠? 네. 어쨌든, 나카노시마, 요 나카노시마 지역이 오사카에서 굉장히 좀 고즈넉하고 약간 고급스럽고 또 예술과 고급 쇼핑, 그리고 고급 주택가, 그 다음에 고급 산책로,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이게 패키지 여행을 잘 안 가거든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 그 지하철역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바로 옆에 내가 아까 이 동네가 그런 좀 고급스러운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지하철역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힘든 이런 이게 구로철판이라고 그러죠. 그 철 재료와 나무 아래 아주 오래된 나무를 이용해서 일본 전통 가옥 스타일의 지하철 역사 또 통로 또 승강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최 교수님이 학생들이 다리 아파하는데 그걸 굳이 또 가겠다고 끌고 가가지고 한참 여기 걷다가 왔거든요. 그때 다리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때? 안 아팠다네? 네. 역시 젊은 것들은 다르군. 자,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하철 우리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나무로 이렇게 잘라서, 거의 도배를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난간도 지금 보시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마치 라면 가락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그런 느낌이 보이고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런 건축물을 하게 되면 이 사인을 뭐 브라운이라든가 좀 저채도의 톤 다운된 재료나 색감을 쓸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튀는 색감으로 대비되는 그 사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또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지하철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픽하는 사람들도 좋은 건축, 좋은 장소를 찾아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검증된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이 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고민을 하자라는 거죠. 분명히 이 파란색을 쓴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저기 동남아의 허름한 지하철역에 이렇게 파란 사인이 있었다면 야 역시 감각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거 어울리지 않게 저게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 와서는 우리가 프로들의 솜씨를 전문가들의 그 대가들의 그 생각들을 엿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자, 주아는 어땠어? 이 지하철역 보면서. 원래 화재 때문에 목재로 잘 안 짓는다고 하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대중교통 시설에 네. 화재. 그렇죠? 네. 근데 목재로 지어진 거를 보고 되게 신기했죠. 여기 처음 가봤죠, 당연히? 네, 처음 가봤어요. 저도 일본을 많이 가봤지만, 이건 최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최 교수님이 워낙 공공 디자인, 또 지하철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일본, 최 교수님은 지하철 박사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또 최 교수님께 더 물어보시고요. 자, 그 사이에 또 교수님 실제로 대한 반가웠습니다 하셨습니다. 강호천님, 네, 저도 뵈어서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찬별님, 또 김우승님 모두 인사 주고 계시고요. 구름님도 반갑습니다. 예경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전지훈님, 아이고, 일본어를 이렇게 쓰면 제가 어떻게 읽어요? 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해석을 해놨는데요. 곤방와를 알 수 있겠다. 곤방와, 교와, 덴키, 한모, 말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읽지 않았는데, 네, 뭐라고 쓴 거야? 오늘 디방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디방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네. 방송 현장에 못 가서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어허. 오늘 방송은 일본이 주제라서 일본어도 써봤어요. 오케이. 출신으로 저도 일본에 다시 가고 싶네요. 라고 썼습니다. 네. 우리 전지우 군은, 일본 삿포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삿포로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인, 여자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본,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하나? 네. 이건 나중에 삭제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집. 오케이. 전지우 군은 어쨌든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능통하고,
아, 나도 알지. 네, 우리 학교에 하여튼 일본에 능통한 학생들이 많다고, 이 앞에 있는 좀 주아양도 엄청나게 일본어를 잘합니다. 네, 이번 일본 가서 여기 느꼈어요. 자, 쏙 해피님. 네, 맞아요. 직선으로 보이는 걸 좋아한다고 기억나네요. 그쵸? 네. 동의하셨습니다. 자, 일본 지하철까지 잠깐 봤고요. 이제, 저는 요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일본에, 이게 뭘까요? 맨홀. 맨홀 뚜껑입니다. 오사카에 저는 특히 오사카를 갈 때마다 이 맨홀 뚜껑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사카 성인데 오사카 성과 요 옆에 이게 뭐죠? 벚꽃. 벚꽃 사쿠라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 맨 위에 있는 게 오사카 시 로고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이 맨홀 뚜껑을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까지는 이제 공항에서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온다고 하도 크고 그래서 정말로 일본에 가능하다면 이걸 하나 가져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기념품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 사기 힘든 거야. 더 저쪽. 저기 있다. 아, 컬러로 돼 있구나. 여기 있잖아. 동그란 거. 요거 가운데. 아니, 그 가자. 오케이 줘봐. 요것도 막상 살려면 이런 거 잘 없어요. 이게 맨홀 뚜껑인데 맨홀 뚜껑을 기념품화 한 거죠. 지금 잘 보입니까? 네. 네. 이렇게 네, 실제로 다니다 보면 색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래서 오사카에서 요 맨홀 뚜껑을 찾아보는 재미. 여기서 우리가 또 단체 뭐라 그러나? 발사진. 발사진도 찍고 재밌는 영상도 찍었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 도시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그 또 도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이라든가 지방 지자체들이 이렇게 맨홀 뚜껑 또 여러 가지 뭐 펜스라든가 공공 디자인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잘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에 드디어 오사카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거리로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죠. 일본을 하면 늘 이렇게 대표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이고 오사카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요 글리코 아저씨의 이미지가 가장 유명하죠. 제가 공지를 낼 때도 제일 메인 이미지로 썼었는데 요 글리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아양은? 네. 저 아는 바가 이 없는데요. 사람 누구야? 그냥 아저씨 아닌가요? 그냥 아저씨? 마라톤 선수인가요? 그렇죠. 잘 모르죠. 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글리코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코라고 네. 예, 카타카나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 이제 오사카 도톤보리 아주 조그마한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마치 청계천 정도 돼요. 청계천 정도 되는 그 양쪽으로 오사카의 도톤보리라고 불리우는 최대 번화가, 상점가, 그리고 먹자 골목이 밀집해 있습니다. 누구나 오사카에 오면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야경도 즐기고, 그리고 밤새 또 술도 마시는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를 대표하는 이제 야경의 모습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 글리코 아저씨 상이라고 불러요. 글리코 아저씨. 이게 뭐냐면, 글리코는 제과 회사예요, 제과. 과자 회사. 과자 브랜드의 마스코트입니다. 과자 브랜드에. 근데 이제, 한 6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특히 이게 일본 전성기를 상징하는 거죠. 마치 뉴욕 그 타임스퀘어 광장처럼.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 전기전자에서 세계 최고를 달릴 때, 신주쿠, 그러니까 동경의 신주쿠나 뭐 하라주쿠나, 또 이케부쿠로 이런 동네도 그렇지만 이 오사카에도 아주 거대한 전광판들을 설치해 놓고 자신들 기업들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제품 광고들을 과시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가 이제 그때부터 글리코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마스코트를 여기다 크게 네온 사인이죠. 예전에는 네온 사인으로 만들어 놓고 광고했던 광고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이미지가 독특하고 또 오랫동안 그 이미지를 유지해 왔더니 이제는 오사카의 마스코트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앞에서 사진 한두 장, 또 단체 사진 많이 찍고 단체 관광객들도 꼭 오는 그런 곳 중에 하나고 그 이외에도 여기에 이제 수많은 화려한 네온 사인 간판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어, 오코노미야키가 유명하니까 문어, 또 생선, 초밥 또 스시 이런 모형들을 커다랗게 달아놓고 음식점을 홍보하는 그런 간판들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 야경들이. 보시면 뭐 이런 식의 그 먹자골목 풍경에 여기도 문어가 보이네요. 오코노미야끼 또 타코야끼 이런 것도 유명하니까 여기 뭐 맥주병이 밖에 걸려 있기도 하고 여기 뭐 조그만한 보살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킨유라멘, 용이 한 마리 이렇게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도 우리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이런 데를 다닐 때는 네. 주로 어디를 가나요, 이럴 때? 사실 여기는 많이 다녀봐가지고. 잘 아는 곳이죠? 네. 네. 여기 번호 오코노미야끼도 걸어서, 있다, 여기, 그치? 타코야키. 타코야끼. 네. 타코야끼.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럼요. 네, 라면도 먹고. 뭐 좋아해요? 저는 스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외에는 일본 음식은 거의 다 좋아하는 것 다 같아요. 좋아해요.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뭐 특별히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죠. 네. 네, 특히 타코야끼나 오코노미야끼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저녁에는 오사카는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 킨유 라멘이라는 곳인데 이제 금룡 라멘이에요. 근데 일본어로 킨유 라멘 아주 유명한 라면집이고 뭐 한국인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동남아가 사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오랫동안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저희도 여기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네. 이틀 연속 먹었죠. 네. 이틀 연속 라면을 학생들하고 12시인가 1시인가에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때 먹었고 시컷 놀다가 늦게까지 하니까 여기서 라면을 즐겼는데 여러분들도 라면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옆에 뭐 사천왕 여기도 라면집이고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그 유명한 이찌란 라면도 있고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킨류 라면이 가장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김치라든가 뭐 부추 절임, 그다음에 마늘 가른 거. 그걸 뭐라 그러지?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네. 그런 거를 무제한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요 킨유 라면이 그나마 우리가 좀 한국식으로 크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일본 전통 라면을 오리지널로 먹으면 조금 냄새가 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킨유 라면으로 시작을 해라.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쯔란 라면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일본 라면 매니아가 되면요, 이제 시부야 굴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진짜 일본 라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가서 먹어요, 이제는. 자, 라면 좋아하죠? 네. 네. 일본에서 다 일본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전 오코노미야끼랑 야키소바 철판으로 직접 해먹는 거. 네. 철판에다가. 네. 그 야키라는 것이 이렇게 굽는. 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 우리로 말하면 구이? 네. 근데 이제, 야끼 소바라 그러면 이제, 볶음면 정도 되는 거지. 네. 철판 볶음면. 네. 그쵸, 예. 그래서, 오코노미야끼도, 이렇게 철판에다가 문어랑 이 다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빈대떡처럼 만들어 먹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번에 라면과 오코노미야끼 또 타코야끼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학생들하고 그런 걸 같이 사 먹으면서 또, 우회도 다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사카 첫날 이렇게 마쳤고요. 두 번째 날은 어디지? 청수사? 기요미즈대로. 네. 두 번째 날은 전일 교토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서 원래는 교토 그 청수사가 오후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가이드의 조언으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자. 그래서 새벽부터 교토 기요미즈데라 청수사를 찾아갔습니다. 교토를 대표하는 사찰이고요. 특히 이 지부로 엮은 이 지붕, 이게 거의 30-40년 동안 계속 공사 중이었고, 항상 여기를 마치면 여길 공사하고, 여기가 끝나면 여기 공사. 그래서 항상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아시바라 그러죠. 공사 그 그러니까 구조물들이 항상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구조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독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토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교토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이 청수사를 많이 찾기도 합니다. 기요미즈데라. 그래서 뭐 여기 못 하나 없이 이렇게 지어진 나무 구조물이라든가 여기 다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여러 또 신들을 모시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또 뭐 애정의 신 사찰도 있고 또 물줄기 세 개가 있어가지고 학업 또 뭐지 재산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준다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물 스토리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여기, 기요미즈드라 청수사? 사실 이 신당보다는 이 아래쪽에 지어진 그 목재 쪽이 더 신기했어요. 아, 그게 더 신기했다. 네,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이 아래쪽이 안 보이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이게 돌아 되는데, 내려가죠. 네, 그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벼랑 위에 지어졌다고? 네, 이렇게 그 말씀을 사진이 또 하시더라고요.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청수사의 앞거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 청수사의, 우리나라 말하면 만대르라고 할까? 또 본당, 저 뒤에 있는, 목탑을 같이 보면서, 여기 만개에 있는 벚꽃과 저 뒤에 교토 시내, 저 뒤에 산까지. 요 뷰가 교토의 가장 대표적인 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지 때 보여드린 사진도 마지막 사진에 아마 요 사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요런 모습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또 교토를 대표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조금 다른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와는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걸 비교도 한번 느껴보시죠. 또 중국과는 또 다른 느낌. 자, 여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쭉 내려다 보면, 그 본당 밑에 이 절벽에 지어졌는데 그 부분에 나무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못 하나 없이 나무를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절벽에 거대한 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건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이제 요 밑에서 벚꽃과 그 기요미즈다라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요번에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예쁜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번에 이제 벚꽃 시즌을 맞춰서 간 것이어서 아름다운 벚꽃놀이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만 좀 파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인사 또 해볼까요? 어디까지 했나? 어우, 많이 지나갔네. 자, 개인정보가, 전지훈님, 네, 미안합니다. 네. 네, 매너 뚜껑 싫어도 수화물 추가하면 꽤나, 수화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가져가기만 해준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탁본을 떠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탁본 알죠? 네. 이렇게 잉크를 바른 다음에 한지 돼가지고 딱 떠오는 거지. 그건 언젠가 할 거예요. 혹시 저랑 같이 탁본 들어갈 사람 모집하겠습니다. 저요. 네, 오케이, 벌써 한 명 나왔어요. 자, 마하데비 김혜정님 안녕하세요. 늦게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김혜정님 매너를 위해서 발 모아놓고 사진 찍었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네, 과자 안녕하세요. 또 홍님, 또 마하데비 김혜정님은 또 근데 도톤보리 간판들이 질비하지만 정돈되어 보이는 이유 퀴즈로 내준다고 하셨는데 정답을 못 들었어요. 아직도 궁금한데 왜일까요? 이거 최 교수님이 내신 거잖아요. 근데 답을 안 알려주셨네. 그 물어보셨을 때 알려주셨어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글자에는 한 가지 색깔만 써갖고 정돈돼 보인다고. 그게 저도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잘 구획이 되어 있고 일단 그다음에 구획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절제된 디자인적 요소를 쓰고 있다. 서체든 색깔이든 또 재료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요.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전체가 아름다워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자, 오사카는 상권의 도시라 간판이 정말 큼지막하고 정신없어요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저 라면집 맛있어요. 아까 킨유 라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맛집거리가 반짝반짝하네요. 라면까지 앉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면 짜지 않아서 네, 신수아님 짜지 않았다? 네, 그건 뭐 취향인 것 같은데 저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킨유 라면 아주 좋아합니다. 주영투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또 태피님 교토 청수사 네, 김호천님은 강호천씨는 청수사 물 마시려고 뛰어가던 그러셨군요. 근데 줄이 길어가지고 저는 그냥 왔습니다. 자, 윤선 디자인님 네, 반갑습니다. 윤선씨. 좋다 벌써부터 그리움이 네, 이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 벌써부터 또 가고 싶다고 또 하시네요. 윤선씨가 우리 홈페이지에 저기 후기 올렸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멋진 사진과 함께 후기를 잘 올려주셨는데 와, 사진 보고 저 감탄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구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윤선 씨가 올린 후기 그리고 사진도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2 픽처스 기요미즈드라에서 20만원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기요미즈드라에서 왜 20만원 사용했는지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지? 네. 네. 자,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get my weed from 좋아하는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yeah. 넘어갔어. I get my light right from the source, yeah. Yeah, that's it. Yeah, that's it. Oh, the way I breathe you in. 전화를 안 받아. 이상임 전화 받아요. 네. 이상임 씨죠? 유튜브 소리 좀 내려달라. 아, 여보세요. 유튜브를 꺼주세요. 유튜브 소리를 꺼주시고 전화 주세요. 아, 됐다. 음. 건니치와. 건니치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미디어 디자인학과 대표검 4시 정각 01초 컷으로 티켓팅 1등을 달성한 이상임이라고 합니다. 건니치와. 뭐 시키지 않았는데 보고 자기 설명을 해. 네, 뭐 알아서 잘 본인 소개해줘서 고맙고요. 네. 지금 현재 뉴미디어 대표 이상임이죠? 네. 네, 요번에 일본 같이 갔었는데 네. 네, 청수사에서 뭘 20만 원이나 썼어요? 제가 가족분들과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제 것은 빼고 한 2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거의 이제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싶기도 해서 일본 찻잔이랑 일본 그 차를 내리는 주전자랑 그리고 소주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일본 소주잔 5개와 그리고 가면 고양이 가면과 끝도 없네요. 고양이 가면 봤어요. 예. 네, 거의 저는 주로 주방 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아, 일본 닭이들을 좀 샀군요. 네네. 다도를 좀 배우기 위해서. 네. 그 청수사가 제가 이제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청수사를 오르내리는 그 앞길과 옆골목들이 등등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상점가들이 있거든요. 정통 우리나라 꼭 인사동 같은 느낌의 거기서 20만 원 털렸다는 얘기죠. 네, 제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임주훈 하구님하고 어떤 두 분이 저를 중간에 양쪽으로 팔짱 끼고 연행해 갔어요. 그만 사라고. 아, 그만 사라고? 양쪽에서. 아, 그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네. 말렸다. 근데 그 정도로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요. 기욤메이즈다 또는 이번 일본 여행 답사 어땠어요? 제가 사실 기요미즈데라 2번째 여행인데 그때 사실 일단은 너무 그 3-4번째 여행 중에 최고의 일본 여행이었고 특히 제가 기요미즈데라는 처음 갔을 때는 그 대문 앞에서 친구들이랑 크게 싸워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못했거든요. 왜 또 가서 싸우고 그래? 네, 그 친구들이 그냥 들어가지 말자고 해가지고 들어가지 말. 네. 쇼핑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 대판 싸웠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잘 만끽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요. 같이 간 저 친구들 어땠어요? 우리 학우들? 사실 모르는 학우님들이 더 많았는데 그쵸. 지금 어제도 같이 부침개 막걸리 먹을 정도로 지금 좋은 형님들,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았고 심지어 제가 일본에서 하루 더 머물렀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공항으로 떠나고 저는 이제 교토로 이제 갈라지는 날이었는데 그쵸.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눈물이 맺혔을 정도로 되게 그냥 공항으로 갈까? 이 생각할 정도로 학우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마지막 날 나한테 얘기한 것도 기억나요. 오히려 후회된다고. 그냥 같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네. 사람들하고 이제 정이 들어서. 네, 맞아요. 그래요. 요번에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여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 모르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모임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학교 생활, 더 나아가 뭐 인생까지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네. 여기 앞에 주하 같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건니치와 미츠와상. 제가 너무, 미츠와상한테 너무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이번 여기서 너무 아쉬운 게, 이제 미츠와상이 저희가 메이드 카페를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선뜻 같이 가주지 못했던 것, 많이 거절했던 것, 너무 미안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미마세. 스미마세. 네, 괜찮습니다. 혼자 다녀왔습니다. 아니,
메이드 카페를 이제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 갔는데 저는 메이드 카페가 굉장히 퇴폐업소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네. 아기자기 귀여운 맞아요. 그런 이제 분위기에 음식도 그렇고 그런 카페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같이 여행 같이 못 간 학생들에게 네. 우리 해외 답사 정말 꼭 가보라고 추천 또는 뭐랄까 너무 좋았던 점을 한번 자랑해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최애 여행지는 료안지였고요. 묘한지. 네. 네, 왜냐면 일본을 제가 여행을 5번 갔는데 디자인을 배우고 나서 간 일본 여행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길 걷는 순간마다 경이로웠던 게 공공 디자인이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네, 자전거를 그냥 타고 갈 때도 그 언덕이 우리나라는 막 턱이 있어서 막 덜컹거리는데 거기는 그냥 쑥쑥 빠질 수 있게 해놓고 그런 부분이 그냥 길거리 걷기만 하셔도 아마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사진 찍을 거 많고 포스터도 다 너무 좋고 그냥 길거리가 다 레퍼런스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근데 꼭 저희 교수님들이랑 학우님들이랑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회사 다니라고 바쁘고 또 학과 대표도 전공 대표도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디자인 학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또 많은 애정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일단 저희 교수님 네 분, 이제 성호투어 성호 교수님, 항민쇼넨 항민 교수님, 출시 계신 정성호 교수님, 인간복고 김민정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6명의 우리 보이즈 앤 걸즈 형님, 언니, 친구, 동생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 마지막 날 좀 아팠었는데 건공이랑 유미 학우님들께서 막 약을 막 주에다 드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비해서 꼭 감사드리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울먹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막 복받쳐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네, 이 상임이가 의외로 예민해. 예, 굉장히 털털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 감수성이 풍부하더라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다음번에 디방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네, 사요나라. 사요나라. 네, 감사합니다. 또 일본어를 이렇게 또 싹싹 섞어서 또 써주는 또 그런 센스가 또 있네요. 네, 뉴미디어 대표 이상임 학생이었고요. 다른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요번에 일본 답사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영상도 열심히 찍고 지금 편집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디방에서 우리 이상임 대표의 작품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임 피처스님 말씀 드셨나요? 그게 아니고. 좋다 하셨고요. 기요입니다. 쇼핑 천국 기요미즈데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곧 나오는데요. 기요미즈데라 청수사를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샛길, 골목들이 있는데, 그 메인 길과 그 옆에 산냉작가, 닌냉작가라는 길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사동 같은 쇼핑 상점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지갑을 닫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념품들, 또 먹거리 등등 사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타벅스예요. 교토 스타일의, 일본 스타일의 스타벅스. 우리 주아도 같이 봤는데 네, 어땠어요? 맞아요. 어땠어요? 이거 저번에 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목재로 되어 있다는 게 일본의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느낌이 확 들었죠. 그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그 기요미즈데라의 아래쪽 부분도 아, 그렇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많은 목재 건축물을 볼 수 있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사실 재료도 비싸고 또 가공하기도 또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런 목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아끼지 않고 쓴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전통거리에 걸맞는 이렇게 스타벅스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이 허가가 난다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국가적 마인드가 이렇게 선진국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스타벅스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뭐 인사동이든 또 남산 뭐 한옥마을이든 이런데 멋진 한국
풍의 스타벅스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넘어서는 꼭 스타벅스가 아니어도 우리도 스타벅스 같은 한국 브랜드가 또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어서 항상 아쉬운 것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엄기준 교수님의 조언의 역할이 컸어요. 이때 스타벅스 꼭 가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도 들어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내부 이렇게 뭐 다다미빵 같은 느낌, 또 일본 전통 가옥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산냉 작가, 또 닌냉 작가라고 불리우는 쇼핑가, 상점가 골목이에요. 그래서 계속 언덕이거든요. 산 위에 있으니까 청수사가 이런데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런 데가 다 예쁘고 귀여운 상점들이에요. 여기가 그 후리가게 파는 데 아니었나? 저기서 저도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손수건도 사고 뭐 먹을 것도 좀 사고 여기서 아이스크림도 먹었던 것 같은데, 네, 막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그랬습니다. 시간 쪼개가지고. 그리고 막 버스로 막 달려가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막 그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또 때로는 같이, 또 때로는 따로따로 시간들을 즐기면서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10분 남았어? 큰일 났네. 그 다음은 이제, 도케주기오 치쿠린 아라시야마 지역 갔었는데, 여기는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도케주기오가 바로 이건데, 아라시야마 지역도 역시, 교토를 대표하는 또 일본 전통거리이고 상점들도 많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또 벚꽃 같은 것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고, 요 다리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슨, 2차 세계대전 때, 그, 다리 건너가는 그런 느낌, 우리 6.25 때 다리 건너가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좀 더 조용할 때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예뻤죠, 여기도? 네, 정말 예뻤어요. 날씨도 좋았고,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료안지인데, 료안지는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전통, 가레산스의 정원이고, 여기에 가보면 15개의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완벽함을 상징하는 15개의 돌. 그러나, 어디서 봐도 14개만 보인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 또 무지함을 깨닫고 완벽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정진해라 라는 종교적 선종 사상이 들어가 있는 유명한 또 사찰인데요. 료안지, 용안사라고 불리는 거 여러분들 꼭 가보시고 그 전에 반드시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느낌 어땠어요? 저는 여기는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설명을 안 듣고 가면 사실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볼 때는 15개의 돌을 전부 볼 수가 없고 하늘에서 볼 때만 15개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 되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 설명은 제가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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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이렇게 사실 류안지 중요한 잘 모르거든요. 제가 어제 리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이 용안사 하나만을 보러 교토에 찾아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상임 양도 그렇고 우리 주하 양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일본을 많이 가보고 또 접해봤지만 이렇게 해외 잡사를 통해서 또 모르던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또 수전이 있는데 요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기온거리 다니면서 일본이 예전에 유흥가인데 고급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의 어떤 상류 문화를 이끌었던 그런 요정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리 또 갔다 왔고요. 자, 아름다운 벚꽃은 정말 덤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벚꽃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벚꽃들의 사진들도 찍을 수 있었고 또 감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정말 열심히 즐겁게 사진 찍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오사카성 또 주택박물관 그리고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까지 전통과 현대 디자인 건축물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아주 뜻깊은 여행이었고요. 특히 마지막 날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는 그냥 보면 우리 무슨 하남 스타필드 같은 그냥 쇼핑몰이지만 사실 이 안에도 만도 타다오의 건축 또 아주 세심한 공공 디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역시 빗금 천국이죠. 어딜 가나. 자, 일본은 그런 관점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만 봐도 다른 차이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짧지만 또 뜻깊은 여정이었고요. 많은 학생들과 또 즐거운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함께한 느낌들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김혜정님, 저희 쉬기 적절하게 간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정경희님 반갑습니다. 언제 퇴근해서 책상에 있었네 하셨고요. 신선님, 네. 이상희 피처스. 3일 동안 너무너무 빨리 간 게 아쉬워요. 정경님 얘기하셨고요. 젓가락. 네, 어쨌든 곤니치와 40년이나 차이 나는 학우들과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같은 곳을 바라다보는 공감대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 성전님, 라면 너무 맛있었고 귀요미지대라 쇼핑 즐거웠습니다. 전지훈님, 저는 항마력이 떨려서 항마력이 뭐예요? 메이드 카페는 못 가겠어요. 네, 항마력이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오글거린다는. 오골거린다는 뜻이에요. 네, 메이드 카페. 뭐, 나중에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참고로 홍대에도 메이드 카페 생겼대요. 근데, 일본에 가서 가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뭐, 하나의 문화로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답사도 일본으로 와주세요. 안 그래도 이번 2학기 때 한번 동경 답사 또 추진해 볼까 합니다. 김혜정님, 상인 답사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틈틈이 영상이 너무 바쁘죠.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교토 블루보틀도 이쁜 것 같아요. 아, 블루보틀도 기대가 됩니다. 블루보틀도 아주 이런 또 그 지역성을 반영한 그 매장을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 삼청동에도 블루보틀 매장이 있습니다. 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민 교수님, 명언이 기억나, 무슨 명언? 쇼핑은 디자이너의 숙명이 그랬어요. 네. 디자인,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디자이너는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안달해야 된다.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물론 쇼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민 교수님, 무력의 노예이십니다.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도 다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모두 반갑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번엔 답사 어땠는지 총평. 아, 우리 저기 지한이 네. 전화 안 했다. 한 번 더 그래도. 자, 우리 통화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 한 명 또 있어가지고 오늘 3분만 더 주세요. 시간. 네, 5분까지. 네. 어이구. 이거 왜 이래? 자, 아까 통화를 또 하기로 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자,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네. 아, 유튜브 소리 좀 꺼주세요. 네. 네, 본인 틀어놓고 있는 거. 됐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지한씨.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해요.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공 12학번 최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12학번. 네, 본인 뭐 하는 일은 뭐예요? 저는 지금 인테리어 관련해서 상가랑 아파트 쪽에 하고 있어요. 디자인, 설계부터 현장 감리까지. 오, 야, 설계부터 네. 현장 감리까지. 상업공간하고 주거공간. 네네. 네,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재학 중이시고요. 이번에 일본 답사는 어떻게 해서 같이 가게 되셨나요? 네, 저 예전에 다닐 때 도쿄로 답사를 다녀왔었는데, 교수님, 네,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 우리랑 한번 같이 갔다 온 적이 있군요. 네네, 그때 은덕수 교수님이랑 최성원 교수님이랑, 네, 도쿄 갔었어요. 아, 12학번. 10년 된 네네. 학생이네요. 아, 굉장히 고학생이군요. 네네, 시조세예요. 아, 네. 시조세군요. 근데 왜 여태까지 졸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약간, 일이 바빠서 학교 휴학을 좀 오래 휴학을 하고. 네네. 아이고. 오랜만에 다시. 네. 학교 생활이 재밌었어가지고 다시 오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네, 뭐 몰랐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요번에 어쨌든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지난번 이제 예전 해외 답사가 너무 좋았어서 네. 또 신청하게 되었다. 네네. 나는 뭐 일본은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셨나요? 저는 오사카가 이번에 2번째인데 음. 사실은 저는 오사카보다 좀 교토가 더 좋았어서 이제 네네 그 상임씨랑 1박을 더 추가해서 이제 교토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좋았어요. 사실 교수님 저 지금 빅 아이디어 과제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오늘 마감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쁘다고 지금 끌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네. 아, 근데 우리 어떻게 우연찮게도 오늘 전화 통화된 두 분과 오늘 또 네. 직접 나온 주화까지 다 일본에 하루 더 있다 온 사람들이에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셋 다 일본을 안 가본 것도 아닌데 이제 학부 답사로서 또 가고 싶어서 이번 신청해서 네. 같이 갔다 왔고 분명히 이제 혼자나 이렇게 따로 여행했던 거랑은 차이가 있었다. 네 맞아요. 아. 그 사실은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면은 좋다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교수님들의 어떤 설명이랑 그런 거 같이 들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다녀본 중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뭐 혹시 하나만 꼽으라면?
아, 저 사실 교토인데. 교토. 뭐 다 좋았다는 거죠? 네네, 저는 다 너무 좋았어서 하나를 꼽기가 음. 좀 어렵고 그 중에 좋았던 건 주택박물관. 사실 아. 좀 피곤해서 제대로 둘러보진 못했는데 그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입구에 출입을 했을 때 9층에서 전체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하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동선? 그게 조금, 네, 좀 인상이 재밌었군요. 남아요. 네. 네. 역시 건축공간 디자인 학생답게 공간과 동선에 대해서 또 네, 네. 세심히 보셨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군요. 네, 뭐 좋았어요. 정말 저도 주택박물관 오사카 이제 주택박물관이었는데 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아, 처음은 아니지. 오랜만이었는데 뭐 그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일본 예전의 그 서민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민속촌 같은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맞아요. 조명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네. 좋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럼 졸업은 언제 예정이에요? 저 이제 올해 4학년인데, 네, 이제 2학기 졸업할 건데, 한 1년 더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뭐 어차피 10년 됐는데 더 다니죠 뭐. 네네, 리드 강의도 더 들어야 되고, 내년까지 하신다 해서. 알겠습니다. 어제 리드 시간에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네. 앞으로도- 교수님, 저 혹시, 음. 그, 오사카에서 찍어주신 사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우리 지금 찍은 사진들 다 공유해야 되는데 제가 네. 다녀와서 계속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찍은 사진들 다 같이 좀 공유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화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화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있고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도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2학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한상, 뭐, 아시는 분들 또 인사하시고요. 저도 비가이드 얘기를 못했네요. 네, 비가이드의 과제도, 지한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택박물관 번개 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주택박물관이 이렇게 조명과, 어떤 사운드가 그 시간대별 아침, 점심, 저녁, 또 밤, 이런 것들 다 단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일본에 마치 내가 살고 있는 듯한 또 우키요의 그림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3분 남았는데, 네. 이제, 오늘 디방 처음 나왔는데, 네. 디방 처음 나온 소감이 어때요? 사실 생방송 같은 거에 나와보는 게 정말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되게 잘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저도 차분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디방 스텝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편집이라든가 또 스크립터 등등으로 디방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조아양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하고 네. 또 앞으로 유학 또 진로 네. 장래에도 잘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해외 답사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제 10분 후에 애프터 리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좋아. 잘했어. 의외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이 잘하는데. 자만 너무 웃겼지. 다들 참, 너무 재밌다. 지안이도 재밌고.